되겠습니다. 몇 대 준동사라고요? 3대 준동사예요. 세 가지 준동사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겠어요? 이거 하나만 안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사만 겁나 잘한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분사를 100% 안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70%씩 아는 전략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걸 100% 아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들도 챙겨야 돼요. 항상. 자, 보도록 할게요. 얘들은 전부 다 준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출신이라고요? 동사 출신. 출신 성분이 동사예요. 그 말인즉슨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신만 동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to 부정사는 오늘 배울 건데요. 그때 다른 아이예요. 얘가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도 됐다가 지 맘대로. 문법 깡패. 지 맘대로. 동명사는 뭐냐? 동사였는데 이제 명사가 된 아이예요. 오케이? 네. 동작 명사. 분사는 뭐냐? 동사였는데 이제 형용사가 된 아이가 바로 분사입니다. 동작 형용사.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뭐를 느껴야 되냐면 출신 성분은 똑같은데 하는 역할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군가 준동사의 공통점을 물어보면 동사 출신이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to 부정사 배우는 날이네요. Day 12 맞죠? 부정의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부정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닌데요? 라고 부정하거나 아직 정하지 않았다, 부정확하다라는 표현도 쓰죠. 여기서의 부정은 정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요거를 조금 MZ 세대 느낌으로 바꾸면 to random box, to random box, to lucky box.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냥 그때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뭐뭐뭐 역할을 한다고요? 고마워요.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 to 부정사의 모습을 볼까요? to 부정사는 여기 동사 원형 앞에 to를 소문자로 붙여주는 게 룰이에요. 보면 to be 귀엽게 이렇게 적어줘야 되거든요. to는 작게, be는 크게. 동사 원형이니까. 됐어요? 얘가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수태시를 다 담을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수는 못 담지만 태는 담을 수가 있어요. to be pp 무슨 태? 수동태. to have pp 뭐예요? 완료시. to 부정사의 완료, to 부정사의 수동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익에서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토익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 to 부정사라는 놈이 동사 출신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친구의 부정어를 만들려면 앞에다가 not을 갖다 붙이면 되고요. 얘가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뒤에 뭐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굿. 목적어. 얘가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to 부정사가 목적어를 가지느냐? 아니지. 여러분 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가진 동사가 뭐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게 동사의 몇 프로라고 했어? 90% 이상. 타동사가 90% 이상이니까 to 부정사도 90% 이상은 목적어를 가질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뒤집으면 자동사 출신의 to 부정사는 목적어를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to 부정사는 우리가 sv.com이라고 첫날에 배우잖아요. 거기서 동사 빼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장난 아니다, 그렇죠? 얘는 장난 아닌 친구입니다. 거의 정말 문법계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놈입니다. 문법에서. to 부정사의 용법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 to 부정사는 방금 전에 봤지만 sv.com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동사 빼고 다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to 부정사 역할은 명사적 용법입니다. 무슨 용법이라고요? 명사로 쓰인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해석은 뭐뭐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뭐라고요? 좋아요. 뭐뭐라는 것. 포인트는 뭐냐면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저 봐요. 여러분 명사 어떻게 들어가요? 쏙. 그럼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 어떻게 들어가 있어? 쏙.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가요. 확인. 주어 to부터 attract more customers까지. 잘 들으세요. 덩어리째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to attract까지가 주어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나요. to attract more customers까지가 주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딱 봐요. 여기 이거 뭐예요? is 단수예요, 복수? to 부정사는 무슨 수 취급? 단수 취급. 굿. 한 개 더. to 부정사가 단수 주어라는 것을 아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게 시험엔 잘 안 나오죠. 맞죠? 왜? 주어가 겁내 길잖아요. 주어가 겁내 길어지면 뭐를 세워요? 대타. 가주어 뭐? 실제로는 is를 많이 볼 거예요. 두 번째,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요것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동사들 중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5분 있다 만날게요. 그리고 보호 자리에도 to 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잖아요. 두부. 바로 이제 to 부정사가 두부잖아요. 두부. 이게 이제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한 개 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 자, 방금 전에는 주격 보호였어요. 주어의 상태나 주어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할 때 쓰는 게 주격 보호. 목적어의 상태나 목적어의 설명이 더 필요할 때 쓰는 게 바로 목적격 보호예요. 제가 보호는 는늘이 통한다라고 말했어요. 보호는 뭐가 통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목적어한테 이 to 부정사의 동작을 시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그는 조언했어요. staff members 그 근로자들에게 뭐를요? 영어 공부하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갖는 동사, 즉 오형식 동사들이 있다가 따로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형식 동사가 있다 또 따로 나올 겁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까지. 자, 그럼 밑에 약점이 있네. 여러분 느껴졌나요? to 부정사의 약점은 뭘까요? 뭐라고요? 전치사. 굿. 일반적인 명사였다면 전 명구 형태로서 뭐 뒤에 나왔어야 돼요? 전 명구가 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to 부정사의 유일한 약점은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to 부정사는 뭐 뒤에 못 들어간다고요?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대타를 때립니다. 대타. 자, to 부정사의 대타는 뭘까요? 요거 동명사라는 겁니다. 동명사 언제 배워? 내일 배울 건데 중요한 건 벌써 나왔네요. 동명사라는 놈은 to 부정사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to 부정사보다 좀 떨어져요. 얘는 형용사도 못 쓰고요. 얘는 뭐 부사로도 못 써요. 근데 동명사라는 친구가 가장 빛나는 장소가 바로 이 전치사의 뒷자리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또 있어. to 부정사 지가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의문사를 씌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문사가 뭐냐? 육하 원칙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는 안 씁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의문사들 뒤에 to 부정사를 붙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느냐? 바로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이 되면서 거대한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전치사 뒤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전치사 뒤에 원래 to 부정사는 못 들어가는데 who, to, 뭐뭐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우리 어디 갈지 얘기해보자. Let's talk about where to go 이런 식으로. 야 뭐 할지 얘기해보자. Let's talk about what to do. 야 나 이거 다음에 뭐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after this class.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의문사들을 붙이고 to 부정사를 쓰면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돼. 끝. 다 적었어요. 의문사. 갑시다. 자라잔 두 번째 역할 형용사적 용법 들어갑니다. 무슨 용법이라고요? 형용사적 용법은 뭐냐? 명사 수식이라고 적어놨네요. 제가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미죠. 근데 제가 형용사 가족이 있다라고 했죠. 형용사 가족들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거든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 붙으면 해석을 할 때 뭐뭐 할, 뭐뭐 하는으로 해석만 하시면 돼요. 보세요. There is not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없어요. 무슨 돈이야? 집을 살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용사적 용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원래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해야 되죠. 근데 형용사적 용법으로 to 부정사를 쓸 때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안 취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 상황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일 때 가장 큰 특징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원하면. 쓰면 오히려 좋긴 한데 안 써도 괜찮다.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아시겠죠? 아셔야 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용법. to 부정자의 부사적 용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납니다. 뭐로 해석이 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좋았어.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보통 이제 70% 이상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거예요. to 부정사는 토익에서.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스르르 해볼까요?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조금 고급 문제로 넘어가면 하게 되어라는 표현으로도 써먹거든요. 이거는 보통 뭐랑 쓰느냐? 감정 형용사.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감정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그 감정의 원인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Nice to meet you, happy to see you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뭐 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약간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제 only를 붙여가지고 나오거든요. 오직 뭐뭐 했을 뿐이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녀는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에. 근데 했을 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차렸을 뿐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었네요. 조심합시다. 자, 그래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부사적 용법,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끝.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다 푸시고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 알아내세요. 화이팅! 가볼까요? 1번.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콤마에 주목하세요. 여기 콤마 있죠? 콤마가 보통 주어 동사 나오기 이 문장 앞에 떴다라는 것은 앞에 쓸모없는 수식어구가 붙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식어구 중에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맞아요.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번. 잘 봐요. has가 동사고 obligation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데 명사네요. 명사 뒤에서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형용사 가족. 대표적으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보기 중에 정답은 D고요. 모든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예요. 무슨 의무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여기까지 괜찮나? 3번까지만 가볼까요? 3번에
please 명령문이네요. check 점검하세요.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요. 뒤에 보니까 어떤 웹사이트냐 혹은 무엇을 위해 찾아야 하느냐 to look for used digital camera 이용한 중고 카메라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웹사이트를 들어가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쉽죠? 1단계니까 만에 뭐해. 자 그럼 난이도 올라갑니다. 꽉 잡으시고 랄랄라 갑시다. to 부정사와 함께 자주 쓰이는 동사. 여러분 잘 들어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먹는 동사가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적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나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외울 거야. 그럼 그거 외우세요. 나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를 외울 거야. 그럼 이거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왜? 둘 다 외우면 시험장 가서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중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쌤, 전 이 to 부정사 동사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요. 얘만 100% 파세요. 쌤, 저는 동명사가 좀 더 마음에 드는데요. 동명사만 100% 파면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입니다. afford, 여유 있다라는 거예요. decide, offer, want, choose, fail, promise, wish, try,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plan, 계획하다. 여러분, 이러한 동사들을 만나면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써줘야 되거든요. 30초 드릴게요.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우세요. 30초. 됐죠? 고개 드시고요. 방금 전에 외웠던 동사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구조를 좀 잡아드릴게요. 이거 빨리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외웠던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뭐를 목적으로 취한다고요? to 부정사를 자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걸 읽어보세요. 뭐예요? 투자 목적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투자 목적 동사. 잠이 벌쩍 깨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보통 언제 생각이 나냐면 생활적인 여유나 여윳돈이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유, 영어로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afford to. 그렇죠. 여유 있을 때 보통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원하다. 영어로 뭐예요? want, wish. 나는 가방을 살 거야. 나는 구두를 살 거야. 나는 지갑을 살 거야. 난 차를 살 거야. 이런 것들이 많겠죠. 원하는 것들.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을 한 번에 못 사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계획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lan. 요것도 뒤에 to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돈을 기억하세요. 돈. 여유 있는 돈이 있어서 원하는 것들을 내가 계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1절이에요. 2절 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보통 이제 투자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무슨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이란 걸 해야 돼요. 선택!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choose. 선택하고 나면 이 상품이 괜찮다.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넣을지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은 영어로 뭡니까? 맞습니다. decide입니다. 뭐라고요? 결정을 했어. 최종 결정까지 해서 돈을 내가 딱 넣었어. 500만 원, 100만 원 딱 넣었어. 근데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 아니죠. 투자는 조심하자. 이게 이제 오늘의 교훈. 실패하다는 영어로 fail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계획했어. 근데 좀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 오케이, 투자를 하자. 선택. 돈을 얼마 넣겠다. 결정. 근데 실패하면 다시 또 여윳돈을 모으면 돼요. 이게 투자 목적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30초 드릴게요. 외우세요.
30초. 갑시다. 자,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요. 자, 답변해 주세요. 일단 투자에 대해서 떠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무슨 돈이 생겼을 때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여유 있을 때. 원하는 것들을 영어로 원하다 영어로 뭐예요? want나 wish. 자, 그럼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계획이란 걸 짜야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사자. 1절이었어요. 상품이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알아보고 나서 내가 최종 뭐를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때때로 투자는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럼 다시 어떻게? 여윳돈을 모으면 돼요. 이게 투자 사이클. 투부정사를 자주 목적어로 취하니까 투자 목적 동사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게 마음에 든다. 이걸로 가세요. 쌤, 전 투자 같은 거 몰라가지고 이거 싫은데요? 하면 이거 버리세요. 그냥 동명사자가 내일 알려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약속. 둘 중에 하나는 파야 돼요. 자, 근데 밑에 요거는 제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뭐냐?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오형식 동사라고 부릅니다. 몇 형식이라고요? 오형식 동사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목적어의 상태를 to야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 동사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 일을 시켜요. 겁내 막 부려먹어요. 약간 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 권위적인 동사다라고 불러요. 이봐, 어드바이 추천하잖아. 야, 내가 너 그거 하라고 했지. 이렇게. 내가 너 이렇게 뭐 공부하라고 했지. I advise you to study English. 부탁하마. I ask you to study English. 나는 기대한다. 너가 좋은 점수 받기로. 이런 거 했잖아요. 맞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거. 완전 부담되는 거. I expect you to get higher score on TOEIC. 믿는다. 허락할게. 공부해. 맞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허락할게. 공부해. I allow you to study TOEIC. cause 내가 하게 만들 거예요. I cause you to study English. Remind 내가 너 영어 공부하게 상기시킬 거예요. I remind you to study TOEIC. 잘 들어요. 이 동사들은 대상한테 보통 어떠한 동작을 하도록 시켜요. 맞죠? 시키는 동사들인데 얘들을 수동태로 바꾸면 아름다운 문장 구조가 나온다. 여러분들 우리 어제 배웠나? 수동태? 맞죠? BPP 다음에 원래 목적어가 올 수 있사오 없사오? 원래는 못 오죠. 근데 오는 경우가 있사오. 오형식일 때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격 보호가 붙는다라고 했죠? 그 목적격 보호가 바로 to 부정사인 동사들이에요. 이게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뭐뭐 하도록 요구되어지다라는 표현이 돼요. 요구하다의 반대는 요구받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 동사들을 수동태로 만들면 뭐뭐 하도록 요구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또 깨알 팁이었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back to the square one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동사들은 to 부정사로서 일을 시킨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맞나요? 맞아.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얘들은 그럼 혹시 동명사랑 싸우나요? 아니요. 얘들은 동명사랑 싸우진 않아요. 왜? 대상한테 일을 시킬 때 동명사로 시키는 동사는 없어. 그럼 뭐랑 싸우느냐? 혹시 들어는 봤나? 이건 뭐예요? 사역동사예요. 얘들의 라이벌은 사역동사예요. 여러분 사역동사가 뭐예요? 거의 전설의 포켓몬. 왜? 이름은 들어봤는데 실체는 잘 모르거든. 제가 오늘 잡아드릴게요. 전설의 포켓몬. 사역동사 바로 let, make, have 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let, make, have. 좀 걸거치죠. 그럼 앞글자만 따서 let me have. 뭐라고요? let me have, let me have 이것만 기억하면 돼. let me have 이거 기억하면 돼. let me have는
뒤에 나오는 대상한테 일을 시킬 때 동사 원형으로 시키죠. 무시무시한 놈들이. 왜? 렌메해는 누군가한테 일을 시키는데 이골란 놈들이에요. 그냥 야 무슨 투부정사를 쓰니 그냥 시키면 되지. 그냥 하라면 해. 약간 라떼 동사, 꼰대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한테 일을 시킬 때 동사 원형으로 바로 시키죠. 야 하던 대로 해 동사 원형. 요런 뉘앙스. let, make, have다.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뭐냐? 얘들이 무조건 사역동사로 쓰이느냐? 확인해봐요. 잘 봐요. 여러분, I have coffee. 제가 커피한테 일 시켰어요? 안 시켰죠, 맞죠? 네, 여러분, I will have you study. 제가 여러분한테 일 시켰죠.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대상한테 일을 시킬 수 있을 때 사역동사로 쓰이는 거지. 뒤에 나오는 대상한테 일을 시킬 수 없으면 사역동사로 못 씁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한테 햄버거 만들어 줄게. I will make a hamburger. 제가 햄버거한테 일을 시킵니까? 아니지. 그냥 만드는 거죠. 이게 사역동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목적어에 주목을 하세요.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아시겠죠? 바로 지금 해볼게요. 요거 딱 문장 보세요. 보통 시험장 가면 여기를 비워둘 거예요. 야, ask가 동사인데 이 me한테 일을 시킬 때 뭘로 시킬 것 같아? 그럼 뭘로 시키면 돼? 투부정사로 일을 시키면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ask 대신에 제가 let을 넣었어요. 그러면 뒤에 일을 시킬 때 뭘로 시켜야 돼요? help로 시켜야 된다요 말이에요. 그쵸?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역동사랑 일반 오형식 동사랑 막 싸우는데 그 사이에서 약간 간제비가 있어. 뭐냐? 들어는 보셨나? 준사역동사. 굉장히 킹받는 동사. 왜? 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가 되지도 못했고 일반 동사가 되지도 못한 약간 슬픈 중간계 계층이라고 봅니다. 이런 준사역동사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준사역동사는. 뭘까요? 요겁니다. 요것이 바로 준사역동사입니다. 이 준사역동사의 특징이 뭐냐? 대상한테 일을 시킬 때 투부정사로 시킬까요? 동사 원형으로 시킬까요? 난 둘 다로 시켜요. help라는 준사역동사는 투부정사로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으로도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 역시 조금 빡세긴 하다, 그렇죠? 일단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오른쪽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나올 때는 뭐를 꾸며줄까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무슨 용법이라고 부를까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뭐뭐 할 무엇, 뭐뭐 하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투부정사랑 형용사랑 다니는 거. 오, 여기 있네요. about. 선생님, about 전치사인데 왜 투부정사랑 왔어요? about은 전치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아이니까요. 전형부가 다 되는 아이니까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으니까요. about이 전치사로 쓰이면 대하여라는 거고 형용사로 쓰이면 하기 전이라는 표현이고요. 부사로 쓰이면 약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likely to도 진짜 많이 쓰죠. be likely to 무엇 할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친구랑 동의어는 tend to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end to를 알고 계시는데 tend to보다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게 be likely to예요. 이쪽에서 기출이 변형되면 more likely to, less likely to라는 표현으로 쓰죠. 뭐뭐 더 할 것 같다, 뭐뭐 안 할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가지 표현들을 더 보도록 할까? eager to, 진짜 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 pleased to, 기쁘게 무엇 하다라는 거. 이런 표현들을 보면 좀 느껴지는 게 감정 형용사 스멜이 슬슬 나죠. 여러분, 감정 형용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들이에요.
여러분 기쁘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보통? happy 이런 얘기하죠 맞죠? 그게 왜 기쁜지 나타낼 때 to 부정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Nice to meet you.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알겠죠? nice라는 형용사의 원인이 바로 to meet you, 너를 만났다라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요? 너무 쉬웠죠? 좋았어.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즐겁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퀴즈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단계도 풀어볼 건데 일단 to 부정사 문제 푸는 요령. 여러분 제가 to가 보이면 의심하라고 합니다. 왜 확신을 하면 안 돼? to가 그냥 전치사로 쓰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to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동사 원형만 때려 박으면 안 돼요. to를 전치사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헌신하다 뭐예요? dedicate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안 돼요. 맞죠? committed to, dedicated to, devoted to. 그냥 어제 배웠던 수동태의 문장 속에서도 보면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to 부정사라면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부사적 용법이 될 것이다. 부사적 용법이 될 것이다. 해석은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겠죠. 그리고 필살기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뭐 뒤에는 못 온다고요? 전치사 뒤에는 못 올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to 부정사랑 자주 오는 동사 투자 목적 동사입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투자 한번 떠올려 볼까 또? 투자 목적 동사. 자 무슨 돈이 있을 때 투자가 생각이 나요? 여윳돈. 갑자기 막 여윳돈이 생기는 거야. 맞죠? 여윳돈. 그럼 이제 본인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요? 원하는 것들. 원해. 그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뭐를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 계획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계획을 다 했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상품 중에서 한 개를 어떻게 해야 돼? choose. 선택해야 돼. 그리고 돈을 얼마나 넣을지 결정을 했는데 때때로 결과가 실패가 하면 다시 여윳돈까지 모으면 돼요. 끝.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 다음 to 부정사를 써서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동사 출신입니다. 무슨 사라고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은 타동사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자동사 출신의 to 부정사는 목적어를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진다. 왜? 뒤에 전 명구를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합의 봤으니까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4번 푸시고 5번 6번 4, 5, 6 깔끔하게 딱 풉시다. 4, 5, 6 화이팅! 다 풀었어요? 확신합니까? 좋아요. 오늘 그럼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야? 알겠어. 자 갑시다. 1번 4번 방금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쵸? 설마 내가 나오라고 하겠어? 모르지. 에스크 동그라미 하세요. 보통 이제 일을 시키는 동사 나왔죠. 그렇죠? 쟤 나한테 일을 시키네요. 근데 이런 일반 동사로 일을 시킬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를 쓴다라고 했어요. 제가 to. 정답은요 C. 근데 잘 들어요. 여기 ask 대신에 제가 let을 넣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로 바꿔야 돼요? 정답 뭐로 바꿔야 돼요? A로 바꿔야죠. 당연히 사역동사니까. 좋았다. 5번 갈까요? 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ngry customers가 주어고 refused가 동사인데 refuse라는 아이가 과연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보기 중에 정답은 to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였거든요.
외우시면 돼요. 6번 help에 동그라미 치세요. help. 여러분들은 help라는 동사를 보시면 무슨 동사라고 제가 배웠어요? 사역동사. 무슨 사역동사를 했어요? 준 사역동사. 준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일을 시킬 때 to 부정사로 시키나 동사 원형으로 시키나? 도다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to 부정사는 없네? 그럼 정답은요? C.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풀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아 좋다 여러분. 자신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3단계도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풀어보시고 지금부터는 Daily Challenge 12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4분입니다. 삼십 초.
갑시다. 1번. 1번.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문장 앞뒤만 보면 빈칸 앞뒤만 보면 못 풀어요. 문장 전체를 다 이해해야 돼요. 어카운턴트는 그 재무를 담당해 주시는 분, 뭐 회계사라고 봐도 되겠죠. warn, 경고했다. 그리고 그에게 뭐를요? that 이하를. 이게 보통 사형식 동사이긴 한데 조금 특별하게 that 목적어 아니 that 명사절을 목적으로 두 번째 목적으로 취해서 앞사람한테 경고하는 문장인데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비즈니스 어카운트와 퍼스널 어카운트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구별. 그럼 보기 중에 이제 구별은 뭘까요? B겠죠? separation, 분리. 2번 갑니다. Miss Rivers라는 사람은 doesn't work on weekend.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러나 주말 쉬프트를 받았대요. 왜요? 동료가 아프니까요. 아 그러면 원래는 일을 안 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안 하는데 이제 한다 이번에는. 그럼 정답은 typically. good. 3번 가보도록 할까요?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무엇한 violinist네요. 아 그럼 뭐겠어요? 유명한. 정답은요? renowned. A. 저명한 유명한. 4번 갑니다. assistant 뭐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확실하게 했다. that 이하. 아 뭐예요? banquet 연회죠. 연회를 할 때 음식이 떨어지면 흥이 떨어져 버리니까 다 책임져. 그러니까 안 돼. 충분한 음식. 정답은 adequate. C. 5번 갑니다. 증가한 세일즈가 개선시켰습니다. 뭐를요? 회사의 자금 사정, 재정적인 상황. 정답은요? financial. B가 나와야 되고. 참고로 increase 같은 경우는 증가된이라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10까지 숫자가 있다라고 치면 한 5에서 7로 올리는 느낌이 increase인데요. improve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선이라는 거잖아요. 개선. 그래서 영어적인 뉘앙스로 보면 요거는 뭔가 안 좋았는데 끌어올린 거고 요거는 원래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계속 가유 6번. 여기 보면 LRB Pharmaceuticals라가 여기랑 이제 뒤에 Laboratories랑 두 개 합병을 했다. 정답은 merger. 여러분 어렸을 때 M&A 이런 거 들어봤어요? merger and acquisition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뭐 merger 합병.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deem이라는 게 보통 오형식 동사로서 무엇을 보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보이다라는 수동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격 보호가 왔죠. 어떠한 성공으로 보이냐면 absolute success, 완벽한 성공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상적인 성공은 안 돼요. 성공 자체가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동일시되니까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D예요. D. absolute. 정말 무결점의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무결점의 성공. 8번 retirement 동그라미. 이게 뭐예요? 은퇴, 퇴직. 은퇴에 앞서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지목하겠죠. 뭐를요? 그의 동료를 후계자로서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nominate 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뭐 우리의 뭐 오징어 게임 출연했었던 분이 뭐 깐에 nominate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9번. 자, CEO가 뭔가 좀 저항하셨네요. 뭐를요? 호소요. 무슨 호소예요? 투자자들로부터의 호소. 뭐 하라는 거? To expand the business. 이 비즈니스 확장을 하라는 것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좀 이 저항을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호소를 조금 저항을 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since의 동그라미. 요건 나중에 이제 부사로서 쓰였네요. 전치사가 아니라. since는 부사로서 뭐뭐 후에, 이후에라는 표현이 돼요. 이후에. 그러면 처음에는 싫어했다. 근데 이후에 마음을 바꿨다. 정답은 D가 나와야 되겠죠.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야 투자자들 너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근데 이후에 마음을 바꾼 거죠. 맞죠? 회사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10번 11번 보도록 할까요? 10번 Financial planners
이게 여러분들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요. 펀드를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부서로 할당하겠죠. 할당하다 영어로 뭘까요? allocate. C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1번 construction noise. 아하, 공사 현장의 소음이 아마도 무엇을 할 거래요? 근로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방해를 하겠죠. 정답은요. interrupt.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제 이런 단어 문제는 쉽게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 가서 파트 5에서 이런 어휘 문제가 요거보다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보통 딱 요 정도 느낌이에요. 요거보다 어려운 거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버려도 돼.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것만 잘 맞춰도 정말 700점, 800점 꿈의 점수가 아닙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배운 게 무엇이냐? 바로 to 부정사였습니다. 무슨 부정사라고요? to 부정사. 그러면 내일은 뭐 배우겠어요? 원명사.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오늘 to 부정사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홈워크까지 다 풀고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